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말이죠. 1460조 원을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거의 1경 달러를 벌어갔어요. 1조 달러를 벌어갔어요. 1조 달러. 엄청난 돈을 미국에서 벌어간 애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빌려가도 지금 중국 부동산 침체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떠냐면 부동산 관련해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야. 중국이. 부동산이 망했다, 침체다. 그럼 중국 경제도 침체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여기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10%밖에 안 돼. 부동산이 GDP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아씨 우리도 34%야. 아씨 중국이 질 수 없어. 꼬장을 부리는데요. 이게 잘 걸려 들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중국 죽이거든요. 결국은요. 중국이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막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해서 중국도 34%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건값이 다 올라가죠. 그럼 중국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미국하고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결국 중국의 물가를 높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나라가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는 금리도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하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경제 침체. 중국은 그걸 맞이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동산이 안 좋은데 여기에 중국이 꼬장 부리면서 죽을 길을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최악의 시나리오. 부동산 침체로 시진핑이가 지금 금리를 내려서 좀 부동산 좀 키우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 전쟁으로 물가 상승하게 생겼어요. 금리가 상승하게 생겼어요. 중국 경제가 골로 가게 생겼어요. 중국 기업들이 부채가 GDP 대비 158%. 중국 GDP가 있는데 그 160%가 기업 부채야.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 죽는 거죠.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죽는 거죠. 중국은 지금 꼬장 부리고 자존심 키운이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참 말을 갖다가 예쁘게 하죠.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무역 장벽 허물 것. 그런데 시진핑하고 나는 좋은 친구 관계야. 시진핑이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왜 똑똑합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14억 명이라는 인구를 통치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자, 뒤통수 쳐서 돈은 끌고 내대 입으로는 미국에서는 립 서비스라 그러죠. 립 서비스. 시진핑은 참 좋은 친구예요. 거기다가 김정은도 좋은 친구예요. 이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은 망합니다. 자, 그런데 유럽이 미국하고 이제 관세 제로로 가고, 뭐 베트남 제로로 가고, 다른 데 다 그렇게 가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내려갈 거예요. 중국만 고물가, 다른 나라들은 저물가, 전 세계가 저금리. 한국도 득을 볼까요? 한국은 지금 부채가 많아서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그 돈이 부동산에 안 가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부동산에 돈 가게 하는 거 미국은 막아요. 그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미국 경제 성장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이창용이는 최상목이는 금리 내려서 강남 아파트 올릴 생각밖에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로 가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되죠. 미국의 황금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은 천재 맞습니다. 비록 제가 뭐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조금 주식이라고 해보는데 요즘에 괴롭습니다만은 돈이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시원하시죠,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성공하기를 기도할 뿐이죠.